오늘은 그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하기 전에 방송 제목대로 코린이 3일차도 선물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3일차라고 기준을 잡는 거는 이 트레이딩 뷰를 깔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 추세선을 그을 줄 알고,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과장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반 다이버전스만 보세요.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이거만 보시면 되고,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이 다이버전스 영상 6분짜리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 그을 줄 알고 다이버전스 이해가 됐다 하면은 이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1시간 봉이고요. 한 1분 봉, 5분 봉에서도 가능한 매매니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준비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차트를 보시면 여기 꼬리, 여기 이렇게 실내되어 있는 최선을 찾아요. 찾아서 이 주가가 내려갔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이때 1분봉, 5분봉도 마찬가지예요. 1분봉 상다, 5분봉 상다가 걸리고 이런 최선을 찾으시면 돼요. 되고, 이때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가는 매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쫄리시면은, 왜냐면 다이버전스가 더블 상다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이게 쫄리시면은 이 최선을 돌파할 때 여기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매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신뢰되어 있는 최선이, 이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이버전스까지 걸리면 이 최선을 넘으면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매매를 하실 거면 더블 상단까지 먹는 것까지 보시면 아마 변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한 번 다이버전스가 먹는지 더블 다이버전스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선물 매매를 할 때 뭐 일목구름 공부하시고 뭐 스톡 보시고 볼륨 보시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매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시는 건 아니고요. 제 이름 그대로 파동 추세선만 있으면 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솔직히 보실 필요 없고, 의미 있는 최선을 찾고 다이버전스를 찾아서 다이버전스가 먹은 상태에서 최선을 넘으면 그때 진입을 하면은 곧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여기 최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물론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최선을 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1시간 상다까지 걸렸어요. 그 4시간 상다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근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블 상다가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향 차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거면은 최선이 넘을 때 진입을 하면, 손절가를 잡으면 상단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물론 변수라는 건 있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를 하셔야 돼요. 손절가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도 이 자리 때 이런 자리들,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든 매수든 이런 상황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이 4월 10일 날 단톡방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상대 컨펌 되고 가거나 최선 돌파하고 가거나 단기 고점 넘기고 가거나 상다 컨펌 최선 넘고 가거나 돌파하고 가거나. 그래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전에 단톡방에 말씀드린 건데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선 뚫고 가거나 고점 넘고 가거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다 보고 상다 컨펌되고 가거나 최선 넘고 가거나 고점 넘고 가거나 이렇게 평단이 안 좋을수록 신뢰도는 높아가요. 비례관계예요. 대신에 평단을 원하시면은 리스크는 있다는 거. 항상 1분봉, 5분봉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고 돈 벌 수 있는 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거에 대해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수렴 관점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점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수렴을 받는지는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상승을 봤죠. 봤는데 이 저점에서 나온 게 ABC 스타트, 어저께 흑수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ABC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런 수렴 임펄스 관점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걸 저점을 깨서 이게 상승 파동이 스타트 관점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수렴 관점을 더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요기 관점이 임펄스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둬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격슛은 당연히 안 갔어요. 안 갔고,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어저께는 이거를 제가 브리핑을 단톡방에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단톡방에는 큰 관점으로만 얘기하긴 하는데 어저께는 이분한테 설명드린 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어저께 누가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혹시나 저게 임펄스 가능성 때문에 크게 빠지는 관점이라 59, 60 때리고 반등이 시간봉이나 4시간봉 상타 컨펌되면 그때 현물 진입하는 거 추천드린 내용이랑 똑같이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저거를 그냥 브리핑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임펄스 파동으로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저는 이거를 매매를 어 이게 저희 회원방인데 어저께 11시 55분이에요. 11시 55분이면은 요기 정도에 있을 때입니다. 요기 정도. 6만 1100 정도 있을 때.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서 슛은 가기 싫다 얘기했고, 저는 6만 300 지정가 롱을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한 꼬리를 손절을 잡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6만 300에서 뒤질 각오로 롱을 잡아볼 생각입니다라고 11시 12시에 브리핑을 했죠. 12시면은 이거 내려오기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브리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아까 말한 꼬리는 여기 꼬리를 얘기했던 거, 여기 손절가를 잡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3주 전부터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수렴 임펄스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이 올라가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첫 파동이 ABC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렴 관점을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이 관점을 우선순위로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618 되돌림이 6만 300이었어요. 6만 300이었고, 어저께 내려오는 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6만 300을 마저 때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저번에 방송을 했다시피 이 채널의 파란 추세선이 깰 수는 있는데 꼬리까지는 인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봉으로 부르면 거의 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 안 하길 바라면서 6300의 지원가 롱을 받았고,
밀려봤자 100불, 200불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600불 정도 밀리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롱 지정가를 받아서 어저께 반등에 반익절을 해놓은 상태고 손절가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는 제가 롱을 들고 있어서도 있지만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관점이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엔딩을 그려서 A, B, C, D E를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고 그리고 618을 웬만하면 안 깨지만 꼬리까지는 인정인데 만약에 이게 재차 한 번 더 이 엔딩 관점으로 내려오면 이 저관점으로 보는 게는 뭔가 조금 어거지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번 더 내려와도 시간봉이랑 뭐 더블 상다가 먹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재차 내려오면 상다가 다시 한 번 더 컨펌 되면은 다시 롱을 도전하긴 할 건데 그냥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냥 이 618을 이 살짝 깬 것도 약간 좀 찜찜한데 한 번 더 깨는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안 깼으면 좋겠고 만약에 깬다고 하면 다시 상다가 컨펌이 되면 우선은 잡아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롱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숏을 타기는 더 쫄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롱을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쫄리신 분들은 여기 최선이 넘을 때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전에 그 코린이 돈 벌 수 있는 그 설명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없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게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 최선이 넘는 게 좀 더 신뢰도가 있다고 치면 이게 어쨌든 이 최선이 넘으면 이게 만약에 반등하고 떨어질 거라고 해도 이 한파동은 끝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파동에 대한 최소한 되돌림을 주고 하방을 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이 파동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파동을 그린다고 하면 이게 이쁘게 그냥 ABC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봤던 이 파동이 나오는 이 그림을 더 높게 보긴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관점이 완성이 되려면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계속 어거지 왜냐면 이 꼬리까지도 찜찜한데 한 번 더 깨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만들면은 뭔가 저 관점을 보기에는 뭔가 조금 어거지스럽는 느낌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빨리 이런 추세선을 넘어가야 되겠죠. 이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있다고 생각한 이 추세선을 넘어가면 어쨌든 반등하고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되돌림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 4파 이후로 올라가는 그림을 더 높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수렴 관점을 봤던 이유는 결국에는 상승 관점을 보기 때문에 이 첫 파동이 ABC 관점이라서 수렴 관점을 봤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이거를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원방에 브리핑 한 것처럼 빠른 관점 공유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파동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원방 들어오시면은 공유해드리거나 파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